네, 이 사진은 김용세 씨 사진으로 보입니다. 김용세 씨는 북한에서 연쇄살인마로 나옵니다. 근데 강간식인 살인까지 저지른 엄청난 사람이에요. 북한의 연쇄살인마 김용세 씨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평안남도 평성시 사인면 후탄면 이런 일대에서 8명 이상의 여성들을 상대로 살인, 시긴까지 저지른 엽기적인 사건이에요. 북한에서 평양시는 혁명의 수도이고 평양 시민증이 따로 있어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일반 주민들이 함부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평양과 가까운 평성시에서 우회로를 이용해 검문 초소를 통하지 않고 평양에 몰래 진입하곤 했어요. 목욕탕에서 보일러공으로 일하던 30대 후반의 김용세는 이 점을 악용해 여성들에게 평양으로 갈 수 있는 우회길을 알려준다면서 인적이 드문 석회 광산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강간, 살인한 뒤 시신을 자신이 일하는 목욕탕으로 보일러에서 소강시켜 증거 인멸을 벌였는데 심지어 피해자의 인육까지 먹는 끔찍한 행각을 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쁘다고 생각한 여성들은 죽이기는 아깝다면서 그냥 돌려보내줬고 결국 덜미가 잡혔어요. 김용세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처형 방식은 교수형이었으며 총사령으로 바뀐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에요. 심지어 1990년대에는 공개 처형에 화형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 당국은 당연히 공식적으로 보도한 적 없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미 전부 알고 있을 정도로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회자되고 있어요. 와. 야, 무섭다. 안 무서워요? 와, 난 무서운데? 그러면 이 사건은 이렇게 알아본 걸로 하고 나머지 사건을 보겠어요.
이미지가 어디로 갔냐? 이미지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네요. 네, 이 이미지는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북한의 군인 사진이에요. 좀 더 보기 편한 사진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보기 편한 사진이 없어서 그냥 이걸로 쓸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의 연쇄살인범 박명식이 1990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14살부터 17살까지 청소년 1명의 20대 여성을 상대로 연쇄살인을 벌인 사건,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에 달해요. 범행 방법도 엽기적이었는데 복부를 칼로 난자한 다음 장기를 적출했대요. 이 사건은 범행 수법도 잔인했지만 당시 수사에 나선 함경도 선포시 보안서가 제때 범인을 잡지 못해 희생자가 크게 늘어나 주민들이 공포에 떨면서 불만이 고조됐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자료는 2006년 12월 6일자 기사 북 엽기 연쇄살인 박명식 사건 아시나요? 이며 본 문서의 내용도 대부분 해당 기사를 그대로 베껴왔어요. 박명식이 저지른 연쇄살인의 내막은 이러했어요. 그는 수년 전부터 강경화를 알았는데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금병원가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던 중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직장 동료로부터 점을 잘 친다는 점쟁이의 이야기를 듣고 소개를 부탁해요. 원래 북한에서는 점쟁이나 종교 행위에 대한 통제와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를 잘 못했는데, 하지만 한 직장에서 여러 해를 같이 지내면서 가까워진 박 씨의 동료는 그를 믿고 점쟁이를 소개해 주었는데, 점쟁이를 찾아간 그는 자기가 지금 강경화를 심하게 앓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호구를 잡혔네요. 고 호소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끈질기게 매달리자 점쟁이는 거절하지 못하고 며칠 후에 다시 찾아오라고 했어요. 며칠 후에 찾아온 그에게 점쟁이는 사람의 간을 먹어야만 강경화가 완쾌된다는 점괘가 나왔다고 알려주었어요. 뒤이어 젊은 사람의 간이어야 더욱 좋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것이 화근이었어요. 진짜 사람의 간을 잡아먹을 줄 몰랐죠, 이 점쟁이도. 박명식은 집에 돌아와 고민에 빠졌는데 그는 소심한 성격이어서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는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왜 이런 고민을 하죠? 직장에서도 조용한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병세가 자꾸만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도끼가 돌았어요. 어차피 죽을 바에는 점쟁이가 말이라도 해보고 죽자는 마음이 생겼어요. 박명식은 봄철 농촌동원을 나온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낮에 학생들이 머물던 숙소를 찾아갔는데 이들은 범행 대상으로 삼았어요. 북한에서 농촌동원에 나온 학생들은 하루 종일 일하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면 모두 피로에 지쳐 깊은 잠을 빠져요. 그리고 1990년 4월 때마침 학생들이 잠든 밤 11시경 학생들이 자던 숙소에 침입한 박 씨는 한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준비한 흉기로 그 자리에서 급소를 찔렀는데 피를 흘리는 학생을 숙소에서 안고 나오다가 동네 개들이 짖고 주변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학생을 마당에 내려놓고 주랭랑을 쳤어요. 흉기에 찔린 학생은 많은 피를 흘려 다음날 아침 사망했어요. 사망한 학생은 당시 고등중학교 4학년 만 14세? 14세밖에 안 됐어? 이었어요. 며칠 후 살인사건이 일어난 농장에서 4km 정도 떨어진 농장에 또다시 학생이 납치된 후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두 번째 시신은 농장원이 발견했을 때 기절한 정도로 목부가 훼손돼 있었는데 신포시 보안서에서 수사했으나 범인을 잡는데 실패했어요. 보안서에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이런 사건을 발생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에는 다시 신포시 시내에서 20대 여성이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역시 시신의 복부가 훼손되어 있었어요. 이 사건 이후에도 신포시와 인근 지역에서 9건의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되자 신포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밤에는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잘 돌아다닐 수 있죠. 놀리는 건 아니에요. 당시 신포시당 책임비서는 평양에 도당 관련해서 회의하러 갈 때마다 살인장군이라는 놀림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던 10월 어느 날 박명식은 주수동원 나온 학생을 상대로 다시 13번째 살인을 시도하다가 피해 학생이 소리치면서 저항하자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살인범 잡기에 혈안이 된 주민들이 낌새를 채고 도망가던 박명식을 붙잡았어요. 주민들이 붙잡지 못했다면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뻔한 사건이었어요. 주민들은 박명식을 신포시 보안서에 넘겼고 박명식에게 간을 먹으라고 말해준 점쟁이도 박명식의 진술에 따라 체포되면서 사건은 막을 내렸어요. 1991년 10월 한경남도 신포시 인민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됐어요. 박명식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그 뒤 북한 헌법 규정상 총살형으로 공개 처형됐어요. 박명식에게 사람 간을 먹으라고 점괘를 내준 점쟁이도 함께 신포시 인민재판소에서 살인교사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네요. 근데 왜 15년밖에 안 받았을까요? 이해가 안 가네. 이 점쟁이는 열악하기로 유명한 북한 교화서의 특성과 불과 4년 뒤 시작된 고난행군 그리고 같은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경연시되어서 교화소에서 굶어 죽거나 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사범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줬는지 2006년에 만기 출소해서 신포시에서 다른 지방으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북한 이탈 주민 출신 기자 주성화 등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자들이 탈북한 뒤 과거를 세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탈북자들을 무작정 받아주지 말고 북한에서 반인용점 범인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쵸? 필요하죠. 이 사건 이후에도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간간히 보도되고 있어요. 2013년 9월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유아 3명의 피를 뽑아 살해한 사건인데 사건 현장에 있던 22호 관리소의 수용자가 저질렀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이 북한에는 CCTV가 없나봐요. 그러니까 잡지를 못하지. 아이고. 사실 이 사건에 진짜 뜻밖의 의의가 하나 있는데 북한의 언론 통제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이트에서는 이 사건이 조선중앙텔레비전과 노동신문에서 보도되었다는 풍문이 확산되었으나 이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보도된 날짜를 제시한 글을 한 군데도 없이 서로 베끼면서 재생산되고만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90년부터 91년 사이에 노동신문에서 살인 관련해서 로 실린 기사는 모두 미국, 대한민국, 서방 국가들이 살인이 만연하다고 비난하는 내용뿐일 뿐이에요. 당연하죠. 지들 나라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를 하면 난리가 날 텐데 사실 북한에서 보도하는 사건 사고라고 해봤자 룡청령 폭발 사고처럼 도저히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극단적으로 큰 경우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처럼 이민 주민들 사이에서 퍼질 대로 퍼진 경우 정도밖에 없고 살인 사건은 사실상 없다시피 한데 북한 주민들에게 별다른 일 없는 지상락원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북한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들을 되도록 숨기려 하기 때문이에요. 여하튼 다른 나라라면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 사건이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언론 통제가 얼마나 극악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에요. 다만 2020년대 들어 살인, 강도, 강간 같은 강력범죄와 북한 내에서 반체제 정당조직 발각 사건 같은 반체제 사건들은 강용용 영상자료로 만들어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확연히 진보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당연히 노동신문에서는 이런 사건을 아예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네요. 아이고 허리가 아프네. 다리도 아파요. 다 늙었나봐. 저는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